오늘은 169쪽이고요. 일본의 개항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도입 부분의 그림을 보면 얼마나 기차를 이용해서 고베에서 오사카까지 빨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개항을 하면서 근대화를 빠르게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근대화를 빨리 이루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던 그런 나라고요.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었던 계기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늦고요. 중국은 일본보다 빠른 시기인데요. 일단 일본이 크게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중국 청나라와 그리고 영국 사이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일본에 접근해 오는 그런 군함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밑줄 같이 쳐보겠습니다. 에도 막부가 미일 화친 조약에 네모해 주세요. 미일 화친 조약을 맺어서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불평등 조약이라고 써주시면 미일 화친 조약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등 조약은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앞에 난징 조약에서도 나왔었죠. 난징 조약은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었고 일본에 제일 먼저 접근해 왔었던 그런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미일 화친 조약이고요. 역시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이런 크게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겠죠. 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를 개항하고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또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었던 그런 뭐였지? 네,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굉장히 정부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정부를 막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부는 일종의 군사정권이죠. 그래서 막부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양의 그런 무력 앞에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서양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불평등 조약을 지속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부 정권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막부의 권위 추락과 함께 외국 상품이 막 유입이 되고 그리고 국내의 그런 곡물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곡물은 뭐 팔려 나가고 하면서 물가가 여러 가지로 상승하고 농민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서양식 무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그런 하급 무사들의 불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생겨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품었던 그런 하급 무사들, 주변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가 일어나서 천황 중심의 그런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했다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말에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과 같이 어떤 개혁을 뜻하는 말이고요. 근대적인 그런 사회로의 개혁을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건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대해서 2학년 세계사 시간에 배웠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나라 때의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나라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그 구역을 영주들이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형식이었고요.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런 봉건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두 번째 봉건제도가 폐지되면 그러면 그 구역은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였다. 2번 동그라미하고 밑줄 쳐주세요. 천황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 천황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보개혁 때 실시했던 신분제 폐지 세 번째고요. 그리고 또 근대적인 개혁, 의무교육제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징병제와 더불어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런 그냥 네 가지로 나누어서 줄을 쳐봤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여기에 잠깐 보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미국에 보내거나 이렇게 서양에 보내서 서양의 문화를 좀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죠. 보빙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일본에서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잠시 일본에서 어떤 헌법을 중심으로 했는지 살펴보면 이거를 메이지 헌법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천황, 메이지 유신과 함께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헌법이라고 해서요. 사실 1조에 보면 일본 제국은 대대로 이어온 천황이 통치하고 천황의 권한은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다.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천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천황에게 집중했다는 점이 메이지 헌법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헌법을 공포하고 이회화 내각 제도를 갖추게 된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헌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천황이 다스리는 이런 당시에는 이런 일본을 건설하게 되었다. 뭐를 통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